지난 시간에 우리가 20번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오늘 빈칸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기로 하죠. 21번 여러분이 먼저 한번 풀어보십시오. 지금 현재 자체로도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가 문장이 더 어려워지고 단어가 더 어려워지고 그러면 이 문제는 꽤나 어려운 문제에 속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이제 아직은 이제 얘가 아무리 어렵다 그래도 1학년 모의고사 문제라 되게 나중에 좀 난도가 높은 고학년 문제로 바뀌게 되거나 이러면 31번부터 34번까지 있는 빈칸 문제들이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걔가 지문도 제일 어렵고 문제 수준도 제일 어려워서 소위 난이도 조절을 31에서 34번 문제로 하게 돼요. 빈칸 문제로.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로. 근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문제면 얘가 가장 어려운 정도가 되는 건데 고등학교 3학년이면 이 정도면 아주 평범한 거거든요. 아주 평범한. 난이도 이제 중 또는 중하 정도에 해당이 될 건데 이 지문의 난이도를 확 높여서 이제 빈칸 문제가 되면 그때 이제 막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이제 글을 읽을 때 좀 더 어렵고 수준 있는 글을 읽을 때는 1대1로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 말고 이 글 안에 깔려있는 얘의 생각이 뭔지를 잘 읽는 거. 그래서 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을 보실 때 뭐 어떻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있는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 전체까지 지문을 두 개 해달라고 다시 한번 만약에 나눠본다면 여기까지로 다시 한번 또 하나 해달라고 나눠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쪽에는 물리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경제학자들과 관련해서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비유해서 똑같은 경우를 경제학자에 빗대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도 한번 뭐 얘기 드린 바 있지만 빈칸 문제는 빈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로 쓰지 말고 그냥 한국말로 쓸게요. 자, 이 자리에 그냥 한국말로 쓴대놓고 다시 영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 에이씨,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 말이 글의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빈칸 자리에 보시면요.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지금 말이 꼬였어요. 앞쪽에 이렇게 물리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하더니 얘네들의 여기서 여기까지를 말이 왜 이렇게 시작부터 꼬이죠?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글의 키워드는 물리학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지금 여러분이 먼저 풀어봤으니까 그걸 전제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assuming이라는 게 뭘 가지고 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economist가 똑같이 assumption을 한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assumption을 하게 되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하고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한 다음에 뭐가 나타났냐면 예를 들면이라고 해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지금 현재 앞쪽에 있는 예를 들어서 논증한다라는 얘기는 이 앞에 있는 문장이 글에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얘가 글의 주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리학자와 관련된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를 빗대어서 경제학자에게 옮겨 심으면서 이 문장을 주제문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예를 재언급하는 문장을 빈칸으로 만들었으니 이 주제문에 해당되는 내용이 빈칸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by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으로라는 말이 뭘 한다라는 얘기냐면 assuming을, assumption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말에 assumption을 통해서 뭐 하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복잡한 세상을 더 단순화하고 핵심이 뭔가를 simplification을 해서 그 다음에 또 이해하기 더 쉽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이 자리에 빈칸을 그대로 메꾸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 1번 보면 그 prevent violation이라고 하면 규칙의 위반입니다. consumer rights의 소비자 권리의 위반을 예방한다라고 그랬고요. 보기 2번 보면 이해한다라고 했는데 the value of 문화적 다양성의 가치를 이해한다라는 얘기고요. 자, 보기 3번의 guarantee라는 단어는 얘는 보장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무엇을 보장하고 무엇을 보장하냐면 안전이죠. 실험실에서 실험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우리의 사고를 어디에다가 문제의 본질에 집중시키면 더 이해가 쉬운 거겠죠.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단순화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한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거니까 보기 4번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5번은 보시면 realize 깨닫다라고 되어 있죠. 차이점을 깨닫는 건데 물리학과 경제학의 차이점을 깨닫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당연히 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어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문장을 이제 하나씩 보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ask a physicist에게 물어본다면 이라고 됐죠. ask라는 동사가 누구에게 무엇을 이런 말로 소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서대로 글을 쓰는 그런 동사죠. 그래서 physicist면 물리학자고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물리학자에게 물어본다면 그다음 물리학자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얘가 이제 소위 간접 목적어 되고 그다음 직접 목적어가 의문사절로 엄청나게 길게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거죠. 자,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라는 말을 it take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오래 it will take 걸릴 것 같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marvelly to fall 떨어지는 건데 from the top of 그 10-story building에서요. 저기 10-story 띄워서 쓰는데 저기 붙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게 얼마나 걸릴지를 물어보면 take marvel이라는 말은 뭐 구슬, 대리석 이런 거죠. 혹시 여러분 블루 마블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보드게임 중에 구석기 시대에 하던 그 마블이 이제 이 단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지구를 그래서 블루 마블이라고 부르거든요. it will take marvelly fall 떨어지는데 from top of 10-story building에서 라고 할 때 10-story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10층짜리라는 말이 돼요. 우리말에 무슨 층이라는 말을 stor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0층이라고 된 다음에 짜리 빌딩이라는 말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10-story라는 말이 지금 뭘로 쓰이고 있냐면 형용사처럼 쓰이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실 게 story를 복수형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지금 그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이기 때문에 얘를 꾸며주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요 모양을 만들어줘야 하는 겁니다. 뭐하고 같냐면요. 제가 4살짜리 아이다라고 하면 he is a 그 다음에 4-year-old child라고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 아이가 그 다음에 4살이다 라고 쓰면 he is 그 다음에 4 years old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자, 잘 보시면 위에 있는 놈은 4살짜리 아이예요 라고 해서 이 말이 뭘 꾸며주고 있는 거냐면 child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4 years라고 복수형으로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4살이야 라고 형용사처럼 써서 밑에 있는 건 하나 둘 셋 넷이다 라고 이렇게 문장을 만든 거기 때문에 얘는 뭐가 들어가냐면 years가 들어가는데 얘는 하나의 단어처럼 연결이 되어서 child라는 명사를 꾸며줄 거기 때문에 복수형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 건물이 10층짜리 건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that building 그 다음에 is 10 stories가 맞죠. 10 stories 이렇게 쓰면 10층 이렇게 잘 안 쓰는데 어쨌든 이렇게 얘네가 뒤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서요. 이렇게 사용이 될 때는 얘를 우리말에 이런 말이 될 때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 저렇게 단수형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에서 구슬을 떨어뜨리면 걔가 그 얼마나 걸릴까요? 구슬이 꼭대기에서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은
likely라는 말은 뭐뭐 할 것 같은 가능성이 있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 대답할 것 같거든요.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을 할 것 같은데 by assuming이라는 단어는 가정하다, 추정하다라는 뜻이죠. 야, 뭐뭐라고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이 단어의 원래 정확한 뜻은 그럴 거라고 생각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하다, 추정하다가 되는데 얘를 우리말로 해석할 때는 가정하다, 추정하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좀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때는 그냥 뭐라고 해석하셔도 되냐면 생각하다라고 해석하셔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가정하고 대답을 할 건데 뭐라고 가정하고 대답을 할 거냐면 The marvel이 falls in a vacuum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하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 vacuum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얘는요 진공이라는 뜻이에요. 진공이라는 단어 앞에 VAC가 붙어 있는데요. 이 VAC라는 말이 들어가면 영어 단어에서 요 어원이 들어가면 얘가 어떤 말이 되어 있냐면 비어 있다라는 empty라는 이런 의미가 돼요. empty가 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VAC에다가 ANT라는 형용사 전미사를 붙이면 vacant라고 쓰면 이대로 얘가 뭐가 되냐면 텅 빈이라는 이런 형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비어있는 상태인 진공을 나타내는 단어도 됐고 그 다음에 일이 비어있는, 일이 빠져있는 거 뭐라 그러죠? 예, 그걸 vacation이라고 해서 얘가 휴가, 방학 이런 단어가 만들어지는 이 단어도 그래서 뭐가 들어있냐면 VAC라는 비어있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당신이 만약에 물리학자에게 물어보면요. 10층짜리 건물에서 구슬이 떨어지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은 아마도 뭐라고 대답할 것 같냐면 그 질문에 뭐라고 가정하고 그 구슬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는 걸 가정하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로는 그 건물은 뭘로 둘러싸여 있죠? 공기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진공이 아닌데 진공 상태로 가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which applies friction 그게 and라는 말은 우리 이제 몇 번 보죠? 얘는 나오면 뭘로 해석하면 된다고요? and is로 해석하면 되고 그게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apply라는 단어는 뭔가를 붙이고 갖다 바르고 적용하고 이러는 걸 apply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friction을 to the falling marble에 떨어지는 구슬에 적용하게 될 겁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 friction이라는 명사는 마찰입니다. 자, 실제로는 그런데 진공의 상태를 가정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건물 주변에 공기가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뭘 가져다 주게 될 거냐면 떨어지는 구슬에 마찰을 적용하게 될 거고 마찰력을 입히게 될 거고 그래서 slows it down 그걸 느리게 만들게 될 거예요. 진공 상태 때 떨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지만 자, 하지만 the physicist는 그 물리학자는 will point out 지적할 겁니다. The friction on the marble, point out이라는 말이 가리키다, 지적하다라는 얘기고요. 뭐라고 할 거냐면 the friction on the marble, 그 구슬에 가해지는 마찰력은 so small, 너무 작아서, 그래서 너무 작아서 its effect, 그 영향력이 negligible이라고 하면 무시할 수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물리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 그 구슬에 가해지는 마찰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건 따지지 않아도 된다. 무시할 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marble이 force in 떨어지는데 vacuum 상태에서 떨어지는 걸 가정하는 것이라는 말로 지금 동명사가 소위 주어가 되었어요. 자, 이렇게 가정하는 게 simplify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됐군요. simple이라는 말 여러분 다 알잖아요. 얘가 단순하고 간단한 거죠. 단순한 간단한에다가 이 떼내고 그 다음에 fy를 붙일 건데 발음 때문에 i로 바꿔서 fy라고 붙이면 fy라는 말로 끝나는 놈들도 다 동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to make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자, 요렇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우리말로는 보통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뭐 화하다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꼭 뭐 이렇게 한 가지 공식처럼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단순하게 하다라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화자 저거 만약에 정말 마음에 드시면 그때는 단순화 시키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I라는 놈들은 명사형으로 볼 때는
simplification이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simplification이라고 쓰면 얘가 명사형 되는 거겠죠. 자, 얘는 잘 아실 것 같으니, 많이 본 모양일 것 같으니 여기다 이제 한 가지만 추가할 테니까 잘 보세요. fi가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된다고 그랬죠? to make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형이 될 때 FIC가 된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뭐 하나를 더 추가로 머릿속에 하나 살짝 넣어두냐면 FIC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뭔가를 만들다라는 이런 얘기구나라고 이렇게 하나 익혀둘까요? 자, 얘가 나중에 다른 모양으로 뭐로도 나타나면 FEC로도 나타나고 FAC로도 나타나고 이래요. 얘네들이 전부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아주 중요한 어원인데 일단 FIC 요거 보고 있으면 FIC가 저렇게 make 의미를 가진다라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하나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얘가 들어가면 만들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를 뭐라 그래요? 예, 픽션이라고 하죠. 여기 있는 픽션의 FIC도 똑같이 만들다라는 말이 된 거예요. 앞으로 FIC가 들어가는 단어들은 굉장히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assuming the marble falls in a vacuum simplifies라고 하면요. 이 마블이 진공 상태에서 떨어진다라고 가정하는 건 단순화시키게 되는 거죠. 뭘 단순화시키냐면 그 문제를, 즉 구슬이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화시킵니다. without 뭐 하지 않냐면 affecting the answer, 그 답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근데 without이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고라는 말이 됐고, substantial이라는 말은 상당한 부피가 큰 이라는 big 정도의 의미예요. 자, 근데 여기는 지금 LY 붙여서 부사됐으니까 상당히 크게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단순화 시켜줍니다. 지문이 조금 어렵다기보다 공부할 게 좀 많군요. 나름 이제 문제 푸는 법도 해보고 문장 공부도 한번 해보고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보려고 하다가 잡아보려고 하다가가 아니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대비 뭐 욕심만큼 많은 문제를 풀지는 못하지만 이것저것 많이 공부도 하고 여러 가지 내용도 일러드리고 챙겨드리고 이러니까 그 좀 이렇게 과제하고 이러면서 또 복습하고 이러면서 그 필기해드린 내용, 가르쳐드린 내용 이런 것도 좀 많이 챙겨보려고 하세요. 그 다음에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뭘로 넘어오냐면 이게 물리학자들의 이야기가 뭘로 바뀌어 넘어오고 있죠? 이코노미스트에 관한 이야기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도 make assumption 가정을 하거든요. For the same reason, 똑같은 이유로 가정을 하는데 똑같은 이유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문제를 단순화시키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simplify the complex world들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화시켜서 and 그래서 make it easier, 더 쉽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자, 뭘 쉽게 만드냐면 이해하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소위 이시 가목적어가 되고 뒤에 to understand가 진짜 목적어가 되는 이런 말이죠. 자, 이거 왜 이렇게 쓰냐면요. 얘는 그냥 이렇게 합시다. make 뒤에 목적어 자리에 부정사가 오고 그 다음 이 자리에 easier 이렇게 쓰면 얘는 틀립니다. 여러분 그 가주어 진주어는 가주어 자리에 진주어가 들어가도 되죠. 그럴 거요. 만약에요. it is easy라고 쓰고 to speak English라고 쓰면 영어를 말하는 건 쉽습니다라는 얘기인데 얘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to speak is 그 다음에 to speak 그래. to speak English is easy라고 이렇게 써도 말이 되죠, 그죠? 이렇게 써도 되는데 소위 우리가 가목적어라고 부르는 동사 있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부정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이 자리에 목적격 보호를 쓴 이런 문장은 영어에 있을 수 없는 문장입니다. 안 되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쓰지 못하고 그래서 얘는 항상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자리에 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가목적어 자리에 소위 가목적어 it을 쓰고 목적격 보호를 쓰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해당되는 이 내용을 이 뒤에다가 부정사로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make it easier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놈을 가운데로 갖고 들어가는 이렇게 쓸 수 없어요. 자, 이렇게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유로 가정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가정이 뭘 해주냐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만들어 줄 거고 그래서 make it easier to understand 이해하는 걸 더 쉽게 해줄 거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study effects of international trade의 국제 교역의 영향을 연구하기 위해서죠. 그죠? 국제 교역의 결과를 연구하기 위해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가정할 수 있겠죠. 무엇을 가정할 수 있냐면 세상이 consist of이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consist of라는 말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얘기인데 얘 하나 아주 주의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consist of라는 말은 자동사다라는 사실 꼭 같이 기억해 두시겠습니까? 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보다 좀 어려운 대학생들이 보는 영어 시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나오냐면 구성되다라는 말이 꼭 수동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문장에 나오냐면 be consisted of 같은 이런 형태로 문장이 주어져요. 그럼 언뜻 보면 그 맞는 것처럼 보여요. 특히나 얘가 착각을 많이 유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뭐로 구성되다라는 말은 얘를 제외하고 다 이렇게 수동의 모양으로 쓰거든요. compose라는 단어도 타동사여서 뭐로 구성하다라고 쓰면 be composed of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뭐뭐로 이루어지다 구성되다라는 말에 be made up of도 쓰고요. 자, 이렇게 다 뭐뭐로 구성하다라는 말은 이렇게 수동의 모양으로 사용하는 얘가 맞는데 consist만은 얘가 자동사여서 이런 모양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모양이 착각을 잘하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미국 애들도 얘가 잘 헷갈리나 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의 시험 문제도 제 잘 나오거든요. 저렇게 쓸 수 없고요. 그다음 항상 consist of라는 저 형태로 이용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얘네들이 뭐라고 가정하냐면 아까 마치 마찰력이 없다라고 전제하는 것처럼 오직 두 나라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나라는 뭘 만드냐면 오직 두 개의 물건만을 만든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국제무역에 관해서 국제교역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데 얘를 복잡하게 현 상태에 뭐 한 나라가 몇만 개씩 물건을 만들고 이런 상태를 만들면 설명하기 복잡하니까 단순화시켜서 세상에는 딱 두 나라만 있고 그 다음에 무역의 영향에 관해서 연구를 할 적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물건만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By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기서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 뭐예요? simplification을 하는 거죠. 아주 단순화를 시키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어디에 집중시킬 수 있냐면 이 문제의 핵심에, 문제의 본질에 집중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we are in a better position. 우리는 더 나은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그죠?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는데 무한은 국제교역을 이해하는 더 나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복잡한 세상에서 말이죠. 자, 이 책을 만들 때 원래 의도 자체가 이렇게 좀 좋은 문제를 모아서 많이 틀린 문제들이 결국은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가 될 거니까 많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의도에 상당히 많이 부합하는 아주 잘 만들어진 공부하기 정말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이렇게 22번에 이번에는 ABC 순서를 바로잡는 문제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얘도 아직은 1학년 모의고사 문제라 정답률이 낮다고 해도 문제 유형 자체가 조금 어려우니까 정답률이 낮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많이 어려워 보이진 않아요. 일단 그래 순서를 묻는 문제에서는 ABC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서는 역시 뭐라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사가 나타나서 문장을 앞뒤로 서로 어떻게 연결을 하는지 그 부분에 단락을 잘 이어내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시어나 대명사들 빠뜨리지 않고 얘네들이
뭘 가리키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는데, 일단 주어진 문장을 읽고 나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를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앞에 나오는 주제, 요지, 제목 이런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ABC를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건, 우리 보기를 한번 돌려놓고 볼까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기만 봤을 때 정답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게 뭘까요? 1번이겠죠. 왜냐면 얘는 진짜 딱 하나 A로 시작한다는 것만 알면 답을 써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출제자들은 사실 별로 그렇게 보기를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수능에 이렇게 홀로 계신 분이 답이 됐던 적이 수능 역사 28년 동안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가능성이 안 높은 거죠. 그러면 얘는 여러분이 글을 읽을 때 사실은 글의 흐른 대로 글이 읽히면 가장 잘 읽히거든요. 그죠? 들쭉날쭉 읽는 것보다 순서대로 읽으면 가장 잘 읽힐 거니, 그럼 가급적이면 가능성이 높은 놈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으니까 A부터 읽는 것보다는 뭐가 더 좋을까? B부터 읽는 게 먼저 좋겠죠. 이게 현명하겠죠? 아니, 난 네가 시킨 게 싫거든 하건 뭐 여러분의 자주적 의사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는데 안 그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엔간하면 이제 B번부터 읽으시는데, B번을 읽다 보니 여기 지금 뭐가 나왔냐면 this overconfidence in self-control이라는 앞쪽에 언급되지 않았던 말이 나왔어요. 그렇죠? 앞쪽에 언급되지 않았던 말이 뭔가 self-control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이라는 말이 앞에 언급이 된 적이 없으니 B로 시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뭐로 읽기 시작하는 게? C로 읽기 시작하는 게 월등히 현명한 게 되는 거죠. 물론 A가 정답이 될 가능성이 무조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번 6월에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들 교육과정평가 문제에서 정답이 A로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렇게 가끔씩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하겠지만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으나 거의 대부분 그것보다는 가능성이 B나 C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면 B나 C를 읽기 시작하는 게 당연히 더 현명한 거겠죠. 그래서 B를 딱 봤더니 이렇게 딱 얻어 걸리면 C로 읽기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좀 문제를 푸실 때 마지막에 나오는 to control themselves 하는 자기들의 능력을 overestimate 한다라는 말을 보면 얘가 어디로? B번으로 그대로 이어져 갈 것임을 딱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 뭐 순서를 너무 쉽게 잡아버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순서가 C, B, A가 될 거고요. 우리 그러면 얘를 이제 다시 문장을 하나씩 정확하게 해석을 한번 해가 볼까요? No one likes me, 아무도 좋아하지 않죠. 아무도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자, 자기들이 평균이다. 야, 내가 이게 뭐 중간 정도 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리스트니까 더 적어요. 그죠? 최소한의 숫자가 below average니까 평균 아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없는 거죠. 자, 여기 자기가 평균 정도밖에 안 돼라고 생각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죠? 심지어는 이렇게 저렇게 줘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평균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뭐 정말 최소인 거죠. 정말 극소인 거죠. 뭐가? 평균 이하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적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when asked 같은 말은요. 얘네는 문법 문제로 물어보기 아주 좋은. 자, 이렇게 지금 소위 분사구문이 된 거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을 받는 거죠. 주어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분사구문은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됐군요. 그다음 by 뒤에 나오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그러면 얘가 psychologist니까 심리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질문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rate는 등급을 매기는 겁니다. 자, 스스로의 등급을 매기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들이 평균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All manner of measures, 모든 측정의 방법에 관해서 자기들이 다 평균 이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뭘 포함해서 그러냐면 지능이나 그 다음에 외모나 건강이나 기타 등등 어떤 부분을 물어도 당신의 지능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상위권이죠. 외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그걸 보고 뭐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중에 봤더니 좀 IQ는 4 뭐 이런. 자, 그 다음 measure이라는 단어는 얘는 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어가 될 거고, 우리 매너는 지난번에 한번 배운 것 같아요. 매너는 예의 예절 아니라고 그랬죠. 얘가 명사로 뭐 된다고 그랬더라? 방법, 방식입니다. 자, 예의 예절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뒤에 s가 하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단어들이 영어에 꽤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custom이라는 단어는요, 관습이라는 단어지만 그 다음에 customs 같은 단어는 얘는 관습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세관이라는 단어가 되거든요.
물론 관습들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겠죠. 관습들이라는 뜻도 되지만 얘는 그냥 자체로 이런 단어가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같은 단어도 얘는 무슨 단어죠? 팔이잖아요. 근데 arms라고 쓰면 네, 무기죠. 물론 팔들이라는 단어도 되겠지만 팔들이라는 단어가 별로 쓰일 일이 일상생활에 없다 그죠? 뭐라 할까? 상황을 만들 수 없게 나의 취미가 죽은 사람들의 팔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을 쓰지 않는 이상 팔들이라는 단어가 나타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런 단어들은 나올 때 그래서 복수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책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전혀 다른 단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manners라고 쓰면 얘는 예의 예절이 되는 거지만 manner라는 단어는 방식 방법이 되는 겁니다. 다른 단어로 하자면 way 정도 되는 거죠. 어떤 측정 기준으로도요, 어떤 메저의 방식으로도 자기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이만하면 똑똑한 거지, 이만하면 잘생긴 거지, 나는 건강하지, 뭐, 이런, 이제, 생각들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self-control도 자기 통제력도 no different, 다르지 않아서, 자기 통제력에 관한 것도 사람들이 생각이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은 consistently라고 하면 일관되게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은 일관되게 과대평가를 하죠. 자기들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control themselves를 하는 능력이죠. 앞에 over이라는 말이 붙으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일본의 뜻으로 모두 있냐면 over는 그야말로 폴짝이라는 이런 뜻도 있지만 지금 이 단어에서 쓰이는 것처럼 지나치게라는 too much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폴짝이라는 뜻으로 쓰면 예를 들어 overcome 같은 단어는 나에게로 다가오는 걸 폴짝 넘어갔으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넘어서다라는 이런 말이 되고 어려운 일이라면 극복하다 뭐 이런 뜻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overlook이라고 하면 내려다보다 또는 간과하다 무시하다 이런 단어로 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overestimate이라고 쓰면 estimate이라는 단어가 평가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과대평가다라는 말이 되죠. 쉬워요. 얘도 단어가요. overeat이라고 하면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거니까 과식하다라는 이런 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 퍼자면 oversleep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다 여러분이 잘하는 거군요. 과식하고 늦잠 자고. 이 단어는 또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술 먹고 뭐 먹었는지 확인하는 행위를 사람들이 오바이트 한다고 그러잖아요. 왜 저런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뜻 없습니다. 그냥 많이 먹는 겁니다. self-control도 다르지 않아서 사람들은 일관되게 스스로를 통제하는 self-control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confidence라는 단어가 자신 확신이라는 말이니까 앞에 over 붙여서 이것도 지나친 자신감이라고 하면 되겠군요. in self-control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데 아까 배운 단어다 그죠? 어즘 뭐라고 가정하다 추정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생각하더라고 해석하면 쉬워요. 자기들이 뭐 할 수 있을 거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상황에서인데 어떤 상황에서냐면 they can't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런 상황에서 말입니다. 자, turn out이라고 하면 얘가 드러나다 밝혀지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it turns out 같은 경우가 양쪽 커마로 둘러싸여서 삽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를 빼버리고 나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데 자, 뭐라고 밝혀지는 이라는 말을 가운데 삽입하면서 집어넣은 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is is why라고 하면 이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이래서 trying to stop an unwanted habit. 자, 그래서 중단하려고 그만두려고 애를 쓰는 것. 자, 뭘 그만두려고 애를 쓰냐면 원하지 않는 습관. 자, 내가 원치 않는 습관을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주 대단히 frustrating task가 되는 거죠. frustrated이라고 하면 좌절스러운이라는 이런 말이 됐네요. frustrated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얘가 좌절시키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사람들이 자기 셀프 컨트롤, 자기 컨트롤에 대한 능력을 사람들이 너무 과대평가해서 자기가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는 거 자기가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날에 걸쳐서 여러 주에 걸쳐서 from 뭐로부터 우리의 resolution이라고 하면 결심이거든요. 자, 내가 변하겠다라는 결심이죠. change 하겠다. 내가 변하겠다라는 뭐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번 방학 때는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결심 많이 하잖아요. 항상 결심만 하잖아요. 그죠? 뭐 제대로 돼본 적이 없죠. 왜 우리 그 고등학생이 될 때만 해도 얼마나 큰 결심을 가지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그 결심 막 하루만 없어지는데 충분하잖아요. 자, 나는 변해야지 하는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이게 며칠 그리고 몇 주에 걸쳐서 우리는 start to notice 알기 시작하는 거죠. 뭘 알아채기 시작하냐면 이 popping up again and again. pop up이라는 말은 이게 튀어오르다 튀어나오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인터넷 이렇게 익스플로러 이런 거 쓰고 있다가 각기 열리는 광고창 이런 거 팝업 광고창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팝업입니다. 팝콘 할 때 팝입니다. 튀어나오다 튀어오르다라는 말이 팝이거든요.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고 그러는데 다 철수했나? 이 닭튀김 파는 집 중에 파파이스라는 집이 있었죠. 모르나? 하기야 장사가 안 돼서 망해서 나가니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집이 있었어요. 맥도날드 같은. 이 파파이스라는 치킨집이 있었는데 이 파파이스가 뒤에 에피스트로피스를 이렇게 붙이면 얘가 누구네라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라고 쓸 때도 그냥 맥도날드만 있는 게 아니라 맥도날드라는 말 다음에 얘가 붙어 있죠. 그죠? 그래서 얘가 맥도날드 아저씨네 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파파이네라는 이런 말이었는데 이 파파이가 일본 애들의 입을 빌리면 이 만화 주인공이에요. 이 일본 애들의 입으로 발음하면 뭐가 되냐면 얘가 뽀빠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파파이라고 할 때 이 팝이 그래서 뭐냐면 결국 눈이 어떻게 생긴 거였어요? 이게 툭 튀어나온 걸 파파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 만화 주인공 보시면 눈이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단어를 쉽게 이해시켜 보려고 얘기했다가 더 헷갈리게 만들어 버린 건데요.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그냥 팝콘까지만 하는 걸로. 그래서 팝업이라고 하면 튀어나오다 튀어오르다예요. 야, 자기가 이렇게 나 이제 변해야지. 나 이제 진짜 공부해야지라고 결심을 했는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몇 주 계속 지나가는 과정에 내내 공부 안 하고 맨날 쭉 자는 습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인식하게 되냐면 그 습관이 내가 바꾸려고 하는 습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다시 튀어나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old habits에 잘 훈련된 이런 퍼포먼스는요, 이 오래된 습관에 잘 훈련된 이런 행위가 meeting our conscious desire, 우리의 의식적인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우리의 이런 의식적인 바람을 패배시키는 거죠. 깨버리는 거죠. for 뭐에 대한? change에 대한, 변화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의식적인 바람을 어디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submission으로 데리고 가는 거네요. submit이라고 하면 SUV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여러분 알죠? 그죠? 얘 어디예요? 아래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MIT라는 말이 들어가서 submit이라고 쓰면 이 mit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건 전부 보내다라는 말이 돼요. 자, 그래서 저쪽으로 보내다라고 쓸 때 transmit이라고 이렇게 써요. transmit이라고 쓰면 얘가 보내다, 전송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admit 같은 단어도 쓰면요. admit이라고 쓰면 ad라는 말이 to의 의미를 가져서 지나가게 해주는 것을 admit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장하는 걸, 들어가는 걸 허가하고 허락하다라는 말이 admit이라는 말이 돼요. 자, 이때 MIT라는 말들이 명사형이 되면 뭐가 되냐면 mission이라는 모양으로 모양이 변해요. 그래서 transmission이라고 하면 얘가 전송, 변화, 변이 뭐 이런 말로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자동차 기어라고 부르는, 요새는 자동차들이 다 우리는 한국에서는 다 오토매틱이라, 근데 그걸 이제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러거든요. 원래는. 근데 일본 애들이 이 단어가 기니까 귀찮아서 다 떼버리고 뒤에만 남겨서 미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그러면 입학 허가라는 이런 말을 쓸 때 미션이라고 이렇게 뒤에 MIT가 미션이라는 형태로 명사가 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submit이라는 말이 어디로 보낸 거냐면 내 밑으로 꿀리는 거군요. 그래서 submit이라는 말이 뭐가 되냐면 아래로 보냈으니까 종속시키다, 복종시키다, 굴복시키다라는 이런 말이 된 거고요.
자, 그러면 이 단어도 MIT가 위에 있는 얘네들처럼 똑같이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미션이라는 말로 변하는 거겠군요. 그래서 미션이 종속, 굴복, 항복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레슬링 경기나 그 다음에 격투기 경기 같은 데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때 그 서브미션이라고 하면 자기가 경기 중에서 자기가 스스로 항복을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케이, 마지막 끝난 건가요? 문장이? 오케이, 다음 이제 넘겨서 이번에는 2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당연히 아래에 나오는 ABC는 여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되겠죠. 근데 주어진 문장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거래가 트레이드라는 거 거래예요. 교환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왜 축구 선수, 야구 선수 이런 선수도 서로 트레이드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교환했다, 거래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래하는 사람 중에 주로 뭐라 그럴까 좀 거래량이 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개인들 트레이더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에 그 큰 도매상 홀세일러 상표 중에 이 트레이더스라고 있죠. 그게 이 단어 뒤에다가 RS를 붙인 겁니다. 자, trade가 will not occur,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랬거든요. unless라는 말은 if not이죠. 만약 뭐가 아니라면 하는 말이 됩니다. 자, 만약 이게 아니라면 교육이 안 일어날 건데, both party의 party는 사람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 both party라고 하면 양쪽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양쪽이 원하지 않으면 what the other party, 상대방이 has to offer, 주려고 하는 것을 양쪽이 서로 원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거래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물물 교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ABC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보다는 B부터 읽는 게 더 좋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ABC를 이제 보자면 여러분이 보면서 그러나라는 이런 말 놓치지 않고 챙겨서 보셔야겠고, C번에 보시면 the farmer이라고 했거든요. 그 다음 A번에도 보면 뭐가 있냐면 the farmer이라는 말이 있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농부가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미 앞에 이 농부에 관한 이야기가 한번 언급이 되었다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잘 챙겨서 보시다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여기 a farmer이라는 말이 먼저 나타나고 있군요. 그 다음에 suppose라는 말은 가정해보자 라는 얘기니까 예를 들어보자고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같은 말이죠. 단어만 다른 거지만 기능이 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suppose라는 말은 if라는 말이나 for example, for instance 이런 것처럼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쓰는 말이에요. 얘가 지금 예를 들면 하고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고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B번부터 한번 읽어서 보면
이게 이렇게 되는데 a farmer 이어서 갈 거고요. 그 다음 A하고 C는 시간 순서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는 거래가 완성이 돼야겠죠. 근데 A번에 나오는 내용은 지금 거래가 이루어져 있지 않고요. C로 가야 뭐가 되냐면 거래가 이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게 B가 먼저 오고 the farmer 중에 A가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래가 끝난 상황으로 C가 오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장을 하나씩 한번 박아볼까요? 자, 거래라는 게 will not occur,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both party라고 하면 양쪽이라고 해석하세요. 양쪽이 원치 않으면 상대방입니다. 파티가 그래서 한쪽의 무리를 나타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적인 무리를 이루면 뭐라고 그래요? 이 파티라는 말이 사람들의 무리 모임이에요. 그래서 정치적인 모임이면 political party라고 하면 얘가 뭐가 되냐면 정당이 되는 거예요. 정당이. 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올해 12월 14일에 여러분이 저녁 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12월 14일 날? 선물 하나씩 다 들고 모일 것 같은데? 그날 내 생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필기하세요. 빨리 12월 14일. 자, 여러분 내 생일. 그 택배로 선물을 보내실 분은 이틀 전에 보내셔서 제때 도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보내십시오. 뒷날 오는 거 기분 나쁘니까. 자, 그러면 December 14th라고 합니다. 항상 영어 가르쳐 주려고 항상 이렇게 날짜는 서술로 써야 됩니다. 기수로 쓰시면 안 되고 December 14th 다 쓰셨죠? 이거 필기하신 분은 오늘 과제 면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political party라고 하면 얘가 왜? 12월 14일이요. 그래서 political party라고 하면 정치적인 모임이 되는 거니까 정당이 되는 건데 좀 전에 12월 14일 날 모이고 이러면 그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 celebration party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축하하는 모임이 되는 거예요. 축하 모임. 그리고 잔치하고 노는 모임이 되는 거고 그때 보세요. 우리도 노동조합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합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사실 근데 조합이라고 하면 생활협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고 많은데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그냥 조합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이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할 때 우리 고등학교는 이라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의 말이면 이런 말들 생략되는 거 아주 흔해 빠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이 정당이라고 할 때도 파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여 노는 것도 그냥 파티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앞에 저런 말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방금 얘기했던 저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데 그 조합을 union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로 합쳤다고. 원래 노동조합은 labor union인데 얘 역시 생략하고 쓰이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다는 거죠. 파티라는 단어가 정당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게 여러분이 보는 시험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제 그쪽 무리 한쪽 쪽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이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자, 이런 게 is referred to라고 할 때 refer to라는 말이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A as B라고 이렇게 쓰면 얘가 A를 B라고 그다음 B로 말하다, 언급하다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뭐 명명하다 이렇게 해도 좋겠고요. 자, 이런 걸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ouble coincidence of wants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수요에 뭐가 되는 거냐면 수요에 double coincidence가 되는 겁니다. coincidence이라고 하면 여러분 사건 사고를 instant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accident는 알죠? 자, 사건 사고인데 얘는 그 중에서 의도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 내가 오늘 저 새끼 죽여버려야지 하고 칼 들고 닦아서 일으킨 사건은요, 그건 accident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하려고 괜찮아요. 곤장해요. 그런 건 incident이라고 합니다. accident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external이라고 쓰게 되면 얘가 뭐가 되냐면 형용사로 우연한이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근데 이게 이렇게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원래 의미를 알지 못하면 external을 사고의 이렇게 외우거든요. 근데 그러면 말도 꼬이고 완전히 해석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happy accident이라고 하면
이걸 행복한 사건 이러면 이제 완전 절망 나는 거거든요. 이거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렇죠. 우연히 일어난 기분 좋은 일을 해피 액시던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도 안 했던,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난 되게 기분 좋은 일, 이런 걸 해피 액시던이라고 그래요. 오늘 학원 너무 가기 싫어갖고, 제기라 모르겠다, 욕을 먹든 말든 안 가자고 확 안 갔는데, 안 갔는데 이따가 우연히 알게 된 게 오늘 최은규가 코로나 걸려갖고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그런 걸 보고 I got happy acciden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절대 안 걸립니다. 내 인생에 휴강이란 없습니다. 어디 갔냐? 이거 하다가. 자, 그 다음에 이게 인스턴도 똑같은데요. 똑같은데 얘도 사건, 사고인데 얘는 이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일어나는 건데 앞에 CO가 들어가면 함께 같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떤 일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걸 코인스턴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 되기도 하고, 야, 이게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얘가 우연의 일치라는 이런 뜻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일어난 일이니까 일치라고만 해도 되겠죠. once라는 건 필요하고 부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요, 뭔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want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뭐라고 불리게 되냐면 양쪽이 서로 필요한 게 같아야 거래가 일어날 거니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중의 수요 일치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죠. 수요의 이중일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쪽이 딱 같이 맞아줘야 되는데, suppose 가정을 한번 해보죠. 농부가 want trade, 거래를 하고 싶어요. eggs, 계란을 바꾸고 싶은데 with bake하고 빵 굽는 사람하고 뭘로 바꾸고 싶냐면, for이라는 전치사 여러분 기억나세요? for이라는 전치사가 1번 제일 많이 쓰이는 뜻은 어디로입니다. for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 for는 어디로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러 가는 건데 그냥 가지지 않고 얘는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A for B라고 쓰면 A하고 B하고 바뀌는 경우들이 많아요. A와 B를 교환하다라고 할 때 그래서 exchange A for B라고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면 A와 B를 바꾸다라는 이런 말이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 exchange 말고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trade가 들어가 있어서 eggs하고 뭐를 바꾸는 거예요? 빵 한 덩어리하고를 바꾸는 겁니다. 누구랑? 베이크랑 말이죠. 농부가 이제 오늘 닭이 낳은 계란을 닭한테서 뺏어 와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고 싶어요. 자기는 계란이 많아서 이걸 이제 빵하고 바꾸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if the baker가 has no need, 필요가 없다면 또는 desire for eggs, 어떤 계란에 대한 바람이 없다면 말이죠. 근데 이게 빵 파는 애가 나 계란 안 먹는데 이래버리면 그러면 농부는 out of luck, 행운이 없는 거죠. 운이 없어서 does not get any bread, 빵을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농부가 enterprising 하면 얘는요, enterprising이라는 말은 원래 enterprise라는 말이 기업은 기업인데 굉장히 좀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좀 old fashion하고 좀 다른 방식의 기업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enterprising 하다라고 하면 형용사로 얘가 아주 진취적인, 적극적인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네, 이게 모의고사 이제 해설을 달아두신 분이 사업성이 좋은 이렇게 해설을 달아두셨더라고요. 일단 뭐 그 해설 그대로 단어로 옮겨놓긴 했는데 아마 그거보다는 이 뜻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좀 더 나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utilize its network, village friends. 자, and 그래서 말이죠. 굉장히 좀 적극적이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뭐 연결하고 있죠? is하고 그 다음에 utilize is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3인칭 단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자기 마을의 친구들의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한다면 그러면 걔가 알게 될 수도 있거든요. 뭘 알아낼 수도 있냐면 베이크가 be in need of라고 하면 얘가 무엇을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얘는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of가 대상이죠. 그래서 뭐뭐에 대한 필요 속에 있다라는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안 쓰는 말이네요. 근데 영어권 사람들은 이 말을 되게 자주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어떤 표현이 나타나냐면 be in 그 다음에 명사가 나타나면 이런 말이 나타나면 이 명사의 상태 속에 있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이 해석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명사를 뭘로 바꿔서 동사처럼 바꿔서
이 세 개의 단어를 한 번에 동사처럼 다 바꿔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be in need라는 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얘는 그러니까 수거가 아니고요. 그냥 이 동네 사람들의, 영어권 사람들의 표현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만약에 한 단어로 바꾼다면 needs로 바꿔버려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양놈들이 이렇게 동사 하나만 딸랑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런 명사를 이용한 표현들을 워낙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런 걸 수거라고 외우려고 하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다 외워야 되는데 이 표현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be in control of라고 하면 뭐라고 하면 될까요? 통제하다, 조절하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in control of my mom 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엄니를 통제해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쓸 수 있겠죠? 야, 그러면 만약에 그게 된다면 나중에 be in a hurry라는 이런 말이 나와도 그냥 서두르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당연히 여기는 뭐뭐에 대해 서두르는 게 아니니까 of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동사를 명사를 이용해서 비동사 전치사 안에 집어넣는 걸로 나타내는 영어식 표현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요, 뭘 알게 되냐면, 저 베이크가 새로운 캐스트 아이언의 트리빗이 필요하다던데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거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쇠로 만든이라는 뜻이에요. 쇠로 만든 트리빗은 삼각대, 산발이를 그 트리빗이라고 그래요. 카메라 삼각대는 트라이포드라고 그래요. 저희 뒤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얹혀져 있는 쟤는 트라이포드라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 앞에 있는 try라는 말이 숫자 얼마인 것 같다? 3인 것 같군요. 그래서 왜 삼각형을 영어로 triangle이라고 하거든요. 아주 고난도 악기가 되기도 하죠. angle이라는 명사가 각이잖아요. 그래서 triangle이라고 쓰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끝이 세 개의 이로 되어 있는 뾰족한 삼지창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trident라고 그래요. 요 덴트라는 말은 뭔가 뾰족하게 들어갔거나 이런 걸 덴트라고 그래서 치과가 덴트가 되는 것도 무관하지 않아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접촉사고가 나서 살짝 움푹 들어가는 거 그것도 영어로 덴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장 쓸 때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 얘도 들여쓰기 하는 것도 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트라이덴트가 삼지창이라는 이런 단어가 되고 그 다음에 바이스클은 자전거인데 트라이사이클은 그럼 뭐가 되죠? 얘는 세발 자전거가 되는 거죠. 바이시클이라고 할 때 BI가 2예요. BI라는 말이 숫자 2예요. 그래서 숫자 1을 모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카메라 찍을 때 이렇게 딱 잡고 찍으면 이게 오랫동안 안 움직이고 찍어야 할 경우 이럴 때는 흔들리니까 안 되니까 삼각대를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 편한 용도로 다리 하나짜리도 있어요.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노포드라고 그래요. 뭐 뒤에 있는 건 그대로 보시면 아시겠으니까 모노라는 말이 숫자 1인 건 알겠죠. 그래서 혼자 하는 1인 드라마를 모노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레일이 기차는 레일이 두 개인데 하나로 가는 레일을 그래서 모노레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어를 링구아라고 하는데 모노링구얼이라고 이렇게 쓰면 그래서 얘는 하나 언어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노링구얼이고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뭐가 되냐면 바이링구얼이 되는 거예요. 두 개 언어를 쓰는 거죠. 세 개 언어를 쓰면 얘만 바꾸면 되겠네요. 보기 드문 사람이니까 자주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trilingual이라고 쓰면 3개 언어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수업이 한국어로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죠. 이런 걸 bilingual educ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2개 언어 교육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얘가 산발이 삼각대가 된 삼각 스탠드가 된 겁니다. 캐스트 아이언이라고 할 때 캐스트라는 말은 얘는 들이우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얘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들이우다나 그 다음에 허물을 벗다라는 이런 뜻으로 쓰는데 지금 이 지문은 그거 아니고 이 지문에서 캐스트는 뭔가 쇠 틀 같은 걸 만들어내는 주조하다라는 뜻을 캐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캐스트 아이언이 쇠로 만든 삼각대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지문에 뭐 이렇게 공부거리가 뭐 옥수 많네요. 그래서 문제 수에 비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네요. 그래서 cooling is bread니까 빵을 식히는데 빵을 식힐 그런 쇠로 만든 삼각대를 필요로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And 그러면 it just so happen 그렇게 일어나겠네요. 이 blacksmith가 needs 뭘 필요로 하냐면 얘가 램의 울 스웨터가
즉 양틀 스웨트를 필요로 한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얘가 만약에 좀 발이 좀 넓고 그 다음에 얘가 좀 적극적이면 나는 지금 빵이 필요한데 쟤는 계란은 필요 없고, 근데 저 자식이 지금 빵을 굽고 나서 식힐 삼각대는 필요하고 산발이는 필요하고, 근데 마침 또 다행히 똑같이 어떤 일이 있냐면 대장장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양틀 옷이 필요한 거군요. 뒤에 스미스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얘가 뭔가를, 우리말의 장입니다, 장이. 그래서 이거 대장장이 말고도 스미스 붙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렇게 해서 upon further investigation, investigation이라는 말이 조사, 수사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알아보고 이렇게 됐군요. 좀 더 알아보고 the farmer가 discovers, 알게 된 건데, 좀 더 알아보고는 farmer가 뭘 알게 됐냐면 the weave는 배 짜는 사람이죠. 그래서 weave라는 동사가 짜다, 엮다라는 뜻입니다. 직무를 짜는 거예요. 직무를, 작전 짜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그래서 weave는 그러면 이제 직조공이 되는데, 이때 weave는 has been waiting, 기다리고 있다. 뭘 기다리고 있냐면 지난주 내내 오믈렛을 그렇게 먹고 싶어 했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오믈렛 하려면 꼭 필요한 게 계란이잖아요. 하긴 지난번에 어떤 데는 케찹이 확인 안 해도 있더라. 대학은 힘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지문을 여기서 읽었더니 얘는 지금 계란하고 연관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케찹 진짜 기발하지 않습니까? The farmer will then, 그러면 농부가 이제 the eggs를 누구랑 바꾸냐면 스웨트랑 바꾸고, 이 스웨트를 다시 뭐랑? 산발이랑 바꾸고, 삼각 스탠드랑 바꾸고, 그리고 이 삼각 스탠드는 갓 구운 빵하고 바뀌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23번 지문도 다 마쳤습니다. 23번 문제는 그렇게 풀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2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에는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는 문제인데, 미리 한 수 훈수를 두면 여기에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서 뒤에 나오는 말하고 앞에 나오는 말하고 논리적으로 반대되겠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지문이 꽤 어렵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조금 길게 드릴 테니 천천히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하지만 thinking about it, 자, 그것에 관해서 생각하는 것인데, this way,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그와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자, 뒤에서 안 하고 여기서 해버릴게요. 자, overlook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 앞에 지문에서 over 이야기하면서 이 단어 잠깐 언급을 했었거든요. 자, overlook이라고 하면, 이번에 over는 아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야말로 이렇게 폴짝 over이 있고, 또 하나가 지나치게 많은 이라는 over이 있는데, 여기 있는 over는 폴짝입니다. 그래서 overlook이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정확하게 보지 않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지금 제 책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넘겨보는 거죠. 그래서 overlook은 위에서 이렇게 대충 넘겨보는 거니까 대충 보는 거고요. 대충 보니까 정확하게 못 보고 놓치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간과하다라는 이런 말도 되고, 또는 글자 그대로 위에서 보는 거니까 내려다보다라는 이런 말로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충 보는 거니까 또 우리말에 훑어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가기도 합니다.
늘 얘기하듯 그래서 단어의 뜻을 한 가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얘가 갖고 있는 의미를 잘 잡아서 상황에 맞게 이렇게 우리말로 잘 바꿔가면서 보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ned이라는 말은 빚이거든요. 그래서 빚을 사람들 사이의 빚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low income bracket 간의 사람들이죠. 저소득층의 그런 사람들 사이의 빚을 간과하게 됩니다. 어떤 저소득층이냐면 have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는 저소득층인 거죠. then 대시니까 빚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The acquire basic necessities of life, 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 이게 생필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얻는데 기본적인 생필품을 구하는 것도 빚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이런 저소득 계층 간의 사람들 사이에 빚을 너무 간과하는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내용은 이 저소득층을 잘 보지 못하는 이야기, 저소득층을 잘 배려하지 못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와야 할 거고, 뒤로는 이것에 대한 하위 진술이 이루어지는 게 맞겠죠. 자, 브라킷이라는 단어는 좀 이따 문장을 따로 자세하게 나눠보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by contrast 보였을 거예요. 대조적으로라는 말 보인 다음에 이번에는 저소득층이 아니고 누가 나왔냐면 middle and upper income level이라고 해서 이제 중상위층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 4번 자리에 주어진 문장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앞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개인의 이런 사람들의 개인적인 실패의 결과로 치부해 버리는데 그렇게만 해버리면 그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의 그 아픔 실정은 그 간과하게 되는 거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얘를 그냥 두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이제 근거로 얘가 4번이 답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이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이 주어진 문장이 없는 상태에서 3번, 4번이 말이 안 된다라는 걸 확인하는 것과 아울러서 주어진 문장을 놓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말이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문장을 하나씩 한번 보기로 하죠. Have you heard someone say, 당신 혹시 have ed라고 이렇게 써서 뭐뭐 한 적이 있다라는 이런 말도 되잖아요. 그리고 주로 얘는 ever이나 never 같은 이런 말을 많이 넣기도 하죠. Have you ever heard 이런 식으로 많이 적힙니다.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하는 걸 He has no one to blame but himself.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는 비난할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but이라는 말은요, 그러나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얘는 except로 해석하는 겁니다. 무엇을 제외한이라는. 자, 이럴 때 but은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이 but은 전치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라, 네 탓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된 거죠. He has no one to blame, 비난할, 욕할 사람이 없어요. 자신을 제외하고는 욕할 사람이 없어. 다 지 잘못이지 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For some problem,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야, everyday life의 everyday라는 말은 일상의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얘 매일 아닙니다. 매일이 될 때는 부사로 썼을 때만 매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everyday life,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사람들을 비난을 합니다. 자, for이라는 말이 blame하고 연결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비난하고요. 뭐뭐에 대해라는 전치사가 되겠죠. 자,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데 뭐에 대해서 비난을 하냐면 그 자신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데 대해서 저거 이제 지가 일으킨 문제잖아, 지가 저런 거잖아 라고 사람들을 비난을 하는데, 야, 비록요 individual behavior, 개인의 행동이 can contribute to 라고 하면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기여하다, 공헌하다 라는 말보다는 기여한다, 공헌한다 라는 얘기는 결국 앞에 있는 놈이 원인이 되고요, 뒤에 있는 놈이 뭐가 될 거냐면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일으키다, 그 다음에 가져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훨씬 더 좋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요. 저게 좀 우리말로 옮겨놓으면 좀 해석하기가 부드럽고 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력이 성공에 기여했다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이 성공을 가져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더 편하죠. 자,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어떤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겠지만, 개인의 행동이 사회적 문제를 가져오겠지만, 우리 개인의 경험은 또한 상당히 뭘 넘어서는 거냐면 우리 자신의 통제 범위를, 우리 자신의 통제력을 넘어선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they are determined, 걔네들은요, they는 are determined, 결정이 되는데 by society에 의해서, 사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as a whole이라고 하면 전체로서의 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명사 뒤에 잘 붙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냥 전체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 전체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by historical development이나 즉 역사적 발달이나 또는 its organization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사람이 sink into that에 sink는 가라앉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sink into that이니까 빚더미 속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말이군요. because of 뭐 때문이냐면 over이라는 말은 뭐예요? 얘는 we는 아니겠죠. spending이 지출 소비니까 얘는 뭐라고 하면 지나친 소비가 되겠군요. 그죠? 과소비라고 해도 되겠죠. 자, 과소비 때문에, 그 다음에 또는 신용카드의 abuse 때문인데, use라는 단어 여러분 알죠? 앞에 use가 뭐예요? 앞에 use가 사용, 이용이잖아요. 앞에 있는 ab라는 말이 얘가 off라는 벗어나다, 떼어놓다라는 이런 말을 만드는 거여서 abuse라고 하면 이 단어는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용, 오용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나친 소비나 과소비나 또는 신용카드의 남용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약에 빚을 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종종 뭐라고 생각을 할 거냐면 그 문제가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지게 된 문제는 뭐의 결과냐면 어떤 individuals, personal의 실패의 결과이다. 개별 사람의 실패의 결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thinking about it, 그것을 이렇게 this way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즉 누군가가 이렇게 지나치게 돈을 많이 쓰거나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해서 빚더미에 빠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그 사람 개인의 잘못인 거야 라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건 얘는 뭘 간과하는 거냐면 사람들 사이의 빚을요, low income bracket 사이의 빚인데 bracket이라는 말이 괄호도 브라켓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괄호는 아니겠죠. 얘는 계층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근데 계층 중에 주로 이제 소득에 많이 쓰죠. 근데 소득뿐만 아니라 어떤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말에 뒤에 뭐뭐층이라는 말에다가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고 하면 되냐면 low income bracket이라고 했으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저소득층의 사람들의 빚의 문제를 너무 쉽게 봐버린 겁니다. 너무 간과한 겁니다 라는 얘기인데 어떤 저소득층이냐면 no other way,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 빚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군요. 뭘 넣는데 생필품을 획득하는데 빚 말고는 방법이 없는 이 저소득층의 삶의 문제를 잘못 이해를 하는 거죠. By contrast, 대조적으로 말입니다. middle and upper이니까 중간 또는 상층 소득이 되죠. 즉 중상위 소득 수준에서는요, 이 과소비는 takes on 의미를 띠죠. 어떤 의미를 띠다라고 할 때 요 말을 영어로 takes on이라고 합니다. 자, 다양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다양한 의미를 띠게 되는데 전형적으로 뭐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by what people think of,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영향을 받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필요한 거야. for their well-being에, 자기들의 well-being에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저소득층은 그야말로 쌀이 떨어져서 그래서 돈을 쓰는 건데 얘네들의 overspending은 야, 이게 몸에 좋은 거, 야, 그래도 문화생활도 누려야지, 이런 well-being과 관련된 소비가 일어나는 거고요. and 그리고 associated 뭐하고 관련이 된 거냐면, 자, 여기 and가 그래서 지금 influenced 영향을 받은 이렇게 되겠죠. associated하고 influenced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하고 관련이 있는 의미냐면 소위 잘 사는 거죠. good life하고 관련이 있는 거네요.
that's so heavily marketed, 아주 과도하게 홍보되고 있는, 과도하게 마케팅되고 있는 good life하고 관련이 있는 자 그런 다양한 의미를 띠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이요. 하지만 across라는 말은 쭉 전체에 걸쳐서 뭐 가로질러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 소득과 그 다음에 wealth level에서 말이죠. 이걸 넘어서 소득과 wealth level을 넘어서 larger scale economic and social problems가 훨씬 더 큰 규모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끼칠 수 있냐면 사람의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데 pay for 뭐를 지불하는 소비자들이 goods and services에 재화와 용역에 사람들의 물건과 서비스에 이렇게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그럼 24번 문제까지 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